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묘사로 이제 대화를 이제 일장 자체를 소개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서론에서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묘사들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떤 컴퓨터 도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묘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는 서로 통신이 안 된다는 분산 컴퓨팅에 묘사된 건지, 아니 프로세스의 경리를 그냥 묘사한 건지, 뭐 이런, 물론 네트워크가 낮은 확률로 연결된다라는 걸 봤을 때는 분산 컴퓨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주는 게 없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랬을 때 가정 자체는 이제 상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호의 어떤 코어를 사용하는 어떤 두 객체가 협의가 특정한 확률로 일어난다. 이게 아마 패킷을 서로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패킷이 아닐 경우에는 같은 메모리를 접속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해결 방식은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1.1에서는 이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와 B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트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스테이트가 처음에 A와 B는 둘 다 이제 A는 이제 전략을 짜는 애고 B는 그에 따르는 어떤 피대상자인데, A 프라임을 처음에 A가 A 프라임으로 변경, A 프라임을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B에게 이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하기 전과 전달하기 후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A 프라임으로 두고, 하지만 B는 여전히 데이터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A 프라임 B 상태가 처음에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 프라임 데이터를 받은 경우는 이제 B 프라임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거는 B가 A의 의사를 판단했을 때. 하지만 A 프라임은 여전히 A 프라임 상태인데 B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B 프라임에서 다시 A 프라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H 프라임이 되는 상태가 이제 B가 A의 의사를 아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B 프라임을 옮길 필요는 없죠. A 프라임이 이제 A 프라임분의 A는 사실 B는 그냥 이제 따르기로 한 존재다 보니까, 물론 조금 더 엄밀한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프로토콜을 얻다가 이제 패키지 얻다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세 번의 통신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CSG 공부하고 있다 보면 3way handshake, 4way handshake랑 비슷한 묘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분산 컴퓨팅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일단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분산 컴퓨팅을 정의를 하는데, 그냥 분산 컴퓨팅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협의 과정을 거쳐 목표 달성이 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봤을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에서 저는 처음 걸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만 분산 컴퓨팅이 정의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스레드는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 메모리를 같이 쓰는데, 약간 이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를 만약에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으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협의 과정을 거쳐가 이제 영어로 컨센서스라는 단어로 앞으로 이 전체의 단원을 관통하는 얘기일 것 같고, 목적 달성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같은 도메인 가지기 위해서, 주체를 그래서 처리기라고 하는 건 사실 코어를 활용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그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패킷,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 이렇게 쭉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책에서는 패킷이 특정 시간 내 도착을 보장하는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동기적 통신이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전달하는 것과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 생각에 패킷이 특정 내에 도착하는 게 비동기적 통신이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전에 있는 용어를 쓰고
빈칸을 했을 때 비동기가 맞는가? 왜냐하면 비동기는 사실 개념적으로 각자 처리할 수 있는 식의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것이지 그게 어떤 패킷로스나 패킷 딜레이 등을 포함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묘사했던 패킷을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그냥 패킷 스위칭의 한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서킷 스위칭이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100%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동 이제 분산 컴퓨팅을 저하하는 요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장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위에 빈칸이 원래 비동기적이라는 표현인 건데, 그죠? 네. 비동기 통신인데, 비동기가 아닌 비동기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가 비동기일까요? 어떤 게 비동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비동기라고 했을 때 도달 물론 비동기는 도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동기가 도달을 이제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비동기가 이제 각자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더더욱 도달의 어떤 도달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 음, 여기서 이제 상대편에 도달할 수도 저는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 비동기가 맞는데 상대편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음, 단순 전송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기라고 하면 항상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어 포괄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던지고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기통신에서는 그 받는 사람과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경로로.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잊어버리는 거죠. 난 메시지 던졌던 걸 잊어버릴 거야라고 하는 보내는 측에서 잊어버리고 받는 측은 받던지 말던지 약간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이어 포맷이라는 그 용어를 기억해두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았고, 근데 이제 다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민님 말씀처럼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모든 통신이 비동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비동기 레이어 위에 보면 그 동기 작업들을 프로토콜을 가지고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동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기가 들어가야 될 거고, 네. 웨이트, 그러니까 파일 앤 포켓이면 대기가 없는데 그 싱크 작업을 동기화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웨이트가 이제 대기 시간이 들어가는 그 TCP/IP도 얘는 이제 원래는 인터넷에 그 IP 그러니까 그 데이터그램 같은 거는 이제 UDP 패킷은 이제 그런 순서나 그런 경로를 전환하지 않죠. 그런 싱크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 레이어 위에서 결국엔 그 싱크 작업을 해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동기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메커니즘들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여기서 말하는 비동기라는 게뭐 프로그래밍에서도 쓰이고 뭐 네트워크도 쓰이는데 사실 이거 모든 데이터 처리하는 게 컴퓨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비동기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원래 이제 그 CPU에 있는 커널이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달라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통신 방식도 비동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애초에 뭔가 내가
필요할 때만 이제 호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CPU 부분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위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구조 위에서 네트워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TCP나 UDP나 이렇게 패킷 던지고 그냥 난 던졌을 거야. 던졌으니까 밥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던지는 것까지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TCP 통신에서도 여러 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HTTP, TCP 통신을 할 때 이상이 없는 건 잘 만들었기 때문이고 아마 과거에는 실제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저희가 통신할 때 내가 뭐 브라질에 있는 서버 보낼 때 1초 안에 도착할 거라는 걸 보장을 해주지 않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이 비동기적으로 통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저희가 실제로 함수 호출할 때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할 때도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반복문 돌면 그냥 어느 정도 돌리면 맨날 똑같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이 변하거나 뭔가 점유율이 변하지 않으면 반복문이 어느 정도 일관된 속도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타면 사실 똑같은 쿼리를 보내도 매번 다르잖아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경험한 바가 아닌가. 이런 정해진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실제로. 그 분산 환경에는 좀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일 노드 안에서는,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제 분산 환경의 어떤 그런 환경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성적인 거는 그 아예 그 노드가 분리돼 있다는 상황이죠. 네. 아예 외부가 되는 거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내 안에 이제 중추 통신망인 그 척추를 통해서 모든 신경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그런 그 신호들에 대한 처리가 이제 강하게 어떤 그런 걸 보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산 환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들었는데 그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뭐 뭔가 이제 그런 노이즈 때문에 뭐 아예 식별을 못 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환경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왜 분산 컴퓨팅 이 교재를 좀 제안을 드렸냐면, 최근에는 이제 원래 분산 컴퓨팅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나온 개념들이고, 그 투페이지 커밋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에 뭐 몇십 년 전 교재에 나온 어떤 90%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의 단일 환경이었던 거에서 모노리스라고 하는 단일 환경에서 다 이걸 분산시킨단 말이죠. 그 서비스들도 분산시키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다 분리를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이런 분산 환경에 이제 더 그 분산 환경화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동기화의 문제가 이슈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트렌드까지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념적으로는 왜 이게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가 엄청 기반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책 보면 좀 최근 트렌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사실 저는 분산 컴퓨팅에 관심을 가졌던 게 그냥 이제 이전에 교수님들 이제 수업 같은 거 보다 보니까 기존의 분산 컴퓨팅에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게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그 안에 인터커넥트의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면 이게 각 데이터를 창조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떤 분산 컴퓨팅이 뭐 메시지 피싱에서 뭐 티어 메모리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1장 첫 번째 강의였는데 이제 졸업한 입장에서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강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생겼던 게 얘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통신의 속도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컴퓨팅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발전되면서 또 이제 분산 컴퓨팅이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부산 마케팅 애들 말씀해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녹화 좀 하셨나요? 이제 누르시면 이제